여러분 안녕? 선생님이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왜 지금까지 여기가 카메라지? 지금까지 그 뭐지 교과 개념 원리만 보고 선생님 음성만 듣고 문제를 풀었잖아. 근데 그게 상당히 이제 뭐 내용을 듣는 친구면은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필요한 친구는 지루하다 느낄 수도 있거든. 그리고 계속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했으니까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좀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내용이 있어.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겨울방학 때 하게 될 수학원의 목차 외우기, 이게 첫 번째고, 다음 두 번째가 있어. 우리가 겨울방학 때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얘기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주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 수업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 자, 일단 첫 번째, 수학원 목차. 뒤에 칠판에 지금 썼는데 이게 그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일단 선생님 수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 자, 여러분도 노트 하나 준비해. 연필도 준비하고, 당연히 수학원 책도 준비해야지. 알았지? 자, 그럼 수학원 목차를 한번 써봅시다. 번호밖에 안 썼어. 자, 1단 이름이 뭘까? 정지 화면이 아닙니다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받아 적고 있지? 이 단원 뭘까? 저기 뒤에 화면 칠판에 다른 친구가 수학원 개념을 한번 쭉 보고 기억나는 것들을 지금 적어놓은 거거든? 힌트가 될까? 이 단원 이름을 말하는데 삼각함수. 3단원은 수열. 이렇게 수학원은 1단원 지수함수와 요구함수, 2단원은 삼각함수, 3단원은 수열로 이루어져 있어. 자, 잠깐 30초 시간 줄 테니까 연습장 넘겨가지고 하얀 백지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봐. 시작. 정지하면 아닙니다요. 빨리 안 하니? 빨리 간 깨면 안 되고요. 오케이, 됐어. 맞아? 이거쯤이야. 자, 그러면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전에 그 수학원을 특강으로 한번 라이트한 버전 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할 게 뭐겠어? 이 라이트한 버전에다가 기본 유형을 쌓아야겠지. 근데 이 기본 유형을 어느 기간에 얼마큼 한 건지 먼저 얘기할게. 일단 우리한테는 1월 있고 2월 있고 그 다음에 3월 4월 있지. 근데 아마 4월 말 혹은 5월 초에 중간고사를 볼 거야. 그렇다면 4월은 중간고사 대비 기간, 3월은 중간고사 범위는 다시 할 거고, 우리는 1월과 2월에 1월과 2월에 이 수학원의 기본적인 내용을 할 거야. 기본 유형까지 끌어올릴 거야. 훅 이렇게. 그 다음에 12월 짜투리 좀 남았지. 야, 그럼 1월, 2월하고 그래도 결국 2달이야. 2월에는 구정이 있잖아. 연휴가 좀 있지? 그러니까 2달이지. 여기에 기본 유형을 다 할 건데 이게 좀 빡세. 다 하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와 줘야 돼. 알겠지? 1월, 2월 동안 끝내고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중간고사 범위를 다시 한번 진도를 나갈 거야. 4월 달에는 뭘 하겠어? 여러분이 지금 기말고사 대비할 때 했던 작업들 있지? 뭐 라이트 쌤 틀린 거 다시 풀고, 모의시험이지? 모의시험 여기저기 저기 학교들 거 다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오다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고, 요 작업을 해서 시험 대비에 만점 있게 할 거야. 4월달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어떤 새롭게 진도를 나가거나 그렇게 어려워. 자, 그러면 3월달, 4월달에 아마 여러분이 여기에 걸쳐서 라이트센 교재를 아마 나가게 될 거고, 그 전에는 라이트센 하기가 좀 어렵지? 아마 거의 개념 원리 위주로 나가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냐면은 중간고사 범위가 딱 여기까지다. 상관없이 딱 여기 초입 조금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좀 중간 정도 들어가는 학교 있고, 거의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아예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 그러면 평균적으로 상가함수 초입까지가 중간고사 범위다 라고 생각하면은 적당히. 자, 우린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1월, 2월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셋 중에 제일 쉬운 거 먼저 할 거야. 뭘까? 기억 안 나지? 그지? 수열. 수열 제일 쉬워. 여기부터 할 거고, 그 다음은 뭘까? 그 다음 이 순으로 할 거야. 생각을 해보면은 재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여러분 기억나? 제일 처음 하기도 했고, 뭔가 이게 자꾸 까먹고, 뭐 로그의 성질, 뭐 지수법칙 이거 하나를 조금 애먹었던 기억나? 맞지? 선생님은 특강을 할 때 처음부터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먼저 하고 싶진 않았어. 그런데 먼저 했던 이유가 있지. 왜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모르면 그 다음 2단원, 3단원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사용된 문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마치 영어를 배울 때 알파벳을 알아야 그래도 뭐 단어나 뭐 구문이나 해석이 웬만큼은 가능한 것처럼 알파벳을 배운 격이었지, 얘가.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뭉뚱그려져 있긴 하단 말이야. 희뿌연하게 밑그림은 그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뭔진 알아. 못 풀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는 쉬운 거부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나? 1월, 2월에는 수학원을 다 끝낼 건데 처음에는 수열. 아마 바로 다음 주랑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수열이 끝날 거야. 수열 해? 그 다음 뭐게? 상가함수 해? 그 다음 뭐게? 맞춰봐. 지수함수 로그함수지. 그러면 1월, 2월 달에 그게 끝나면 아까 그랬지. 3월 달에는 중간고사 범위인 여기 부분 다시 할 거라고. 그럼 뭐야? 선생님 1, 2월 달에 수열 먼저 하고 상가함수 하고 그 다음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건데 다시 3월 달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하면 뭐야? 우와, 반복하는 교육이네. 기억이 겁나 잘 나겠네. 맞지? 일부러 이렇게 짠 거 있어. 얘들아 안 듣니 지금? 설마? 너네 뭐 이렇게 딴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얘들아 중요하다. 나중에 물어볼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수학원은 흐름을 이어갈 거고, 이거는 이제 정규 수업의 얘기인 거고, 여러분 또 겨울방학 때 준비해야 될 특강이 또 있지. 그지 않겠어? 겨울방학 동안 준비해야 될 특강은 수학2야. 수학2는 수능 시험 기준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문과를 선택하든 이과를 선택하든 간에 아마도 반드시 하게 되겠지. 다음 학년, 여러분 곧 다가올 2학년 과정에 1학기는 수학1, 2학기는 수학2. 엄청 빡세. 얘들아, 수학상하 하는 거랑 달라. 그게 되게 빡세. 수학1이라는 거를 반쪽해가지고 중간기말, 수학2라는 걸 반쪽해가지고 중간기말. 그래서 2학년을 되게 알차게 보낼 거야. 심지어 어떤 학교는 뭐 문과 기준 확률 통계를 2학년 또 배워. 이렇게 한겹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한 학교가 사실은 수능 대비에 되게 열심히 한 학교인 거지. 선생님은 여러분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확률 통계를 만약 선택할 거다 라고 한다면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때 선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사실 조금 욕심 더 내면 이번 겨울방학 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 지금 문과 갈 친구들은 잘 들어봐. 확률 통계는 어디다 껴놔도 괜찮아. 연관성이 크게 있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이번 겨울방학이 좀 꿀인 게 있어. 너네가 수학하에서 경우의 수를 배웠잖아. 바로 연결지어서 가면 되거든. 굉장히 꿀이야. 근데 이게 조금 끊어지잖아. 여름방학만 돼도 여러분 경우의 수 했던 거 싹 다 까먹는다? 그러면 거기 다시 하고 올라와야 돼. 확률 통계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 알겠지?
그러니까 꿀이긴 한데 만약에 수학 1, 수학 2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혹은 집중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잠깐 놔두고 여름방학 때 하는 걸 권해. 이건 마지노선이야. 뒤로 가면 안 돼. 학교랑 상관없어. 얘들아 수능 준비하려면 이때는 해야 돼. 자 이제 문과 친구들 이해하고 그리고 이과 친구들 그러겠지. 그러면 나는 겨울방학 때 수학 1은 어차피 배울 거고 수학 2를 뚜껑으로 이제 할 건데 그것만 해도 되나요? 미적분 혹은 기하부터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거지? 일단 그 기하 벡터는 언제 배워도 상관없긴 한데 기하 벡터는 사실 수능에서 많이 선택하지 않아. 보통은 미적분 선택하지. 그 이유는 많이 있어. 여기서 다루진 않을게. 많이 있어. 개별적으로든 언제든 할 기회가 생기면 얘기를 할게. 근데 미적분은 수투를 알지 못하면 못해.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과 갈 친구 잘 들어봐. 겨울방학 때 수원, 수투를 일단 해. 아마도 그거의 난이도 뎁스는 달라. 수학 1은 기본 유형, 근데 수학 2는 라이트한 유형일 거야. 그런데 이 라이트한 걸 가지고 여름방학 때 수학 2를 했던 친구는 미적분 한번 할 수 있어. 되게 힘들긴 하지만 할 수 있어. 이때는 그래도 해야 돼. 왜냐면 수투를 정말로 정규 수업 때 배우는 2학기 때 그거를 끝내고 나서 겨울방학. 야, 너네 그 겨울방학은 이제 고3 앞둔 겨울방학인 거 알아? 엄청 쪼달리지. 그때 수능 대비해야 되는데 그때 진도를 처음 나가겠다고? 지금 고3 그런 사람 있어. 겁나 지금 쪼들리는 거야. 그러면 좀 뒤처지는 거기도 하고 수능 대비에 지금 만점을 해야 되는데 맞지? 근데 여름방학 때 한 번이라도 해놓으면은 기초적인 내용을 아니까 기본 내용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는 있거든. 힘들어. 그러니까 해야 돼. 알겠지? 근데 미적분이라는 거 특성상 수투를 모르면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수투를 잘 모르면 제대로 할 수 없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여러분은 바로 닥쳐있는 이 겨울방학들은 수학 부분은 이렇게 보낼 거야. 수학 1은 정규 수업으로 아까 충분히 설명했지? 어떻게 진도 나갈 건지 얘 먼저,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다시 얘 조금 그 다음 모의시험 창창창창 그 다음 중간고사 돌아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수학 2는 선생님이 원래 이게 한 달 반 과정인데 한 달로 끊을 거야. 그래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수학 2를 할 거야. 역시나 되게 쉬운 것들만 배우겠지. 이게 무엇이다 정도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수학 2를 내가 여름방학에 준비하기엔 너무 조급하기도 하고 짧으니까 그 다음에 충분히 우리가 기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과 갈 친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여기 해놔야지 그때 미적분 나지. 뭐지? 그리고 문과 친구들도 여름방학 때 확률 통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투 확률 통계를 병행하기엔 좀 어렵잖아. 아마도 여러분의 여름방학의 정규 수업은 수투를 베이스로 하되 뭐 확률 통계를 특강으로 하든 아니면은 미적분을 특강으로 하든 이렇게 깔게 될 거란 말이야. 뭐 어쨌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투를 라이트하게 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개별적으로 뭐 얘기를 조금 할 건데 여러분의 진로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얘기가 진행이 되고 이제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뭐 대학이든 아니면 뭐 수학 과목에서 어떤 등급 정도를 따야 되고 내신은 얼마큼 올려야 되며 가늠이 좀 되면은 여러분은 아마 이거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수학 이외에 다른 과목들이 있잖아.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많은 과목들이 존재하지? 등급 보면 알잖아. 그지? 뭐 국어, 영어. 아직 다행인 게 수능까지 2년이 남았어. 진짜 다행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2학년 동안 좀 어차피 니네 몸뚱이는 학교에 있을 거고 어딘가에 엉덩이 붙이고 있을 거잖아. 학교에 있던 거. 집에서도 엉덩이 붙이고 있겠지? 아니면 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엉덩이 붙이고 있을 거잖아. 뭔가 공부를 할 거잖아. 같은 시간 공부를 할 거면 그 시간이 조금 헐렁하게 하지 말고 그냥 타이트하게 해서 성과를 내는 게 어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성과를 어차피 할 거잖아. 응? 아니 엉덩이를 떼고 그냥 차라리 축구를 해. 아니면 잠을 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뭐 유튜브 보던가.
차라리 그게 여러분 정신 건강에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도 뭔가 죄책감 들고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고 캥기고, 맞지? 만약 그렇다면 그냥 몸뚱이를 공부하는 곳에 놓고 놨으면 거기에 그치지 말고 성과를 좀 내봐. 거기에 목표를 좀 더 봐. 어차피 야 수능까지 2년밖에 안 남았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전력 질주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이거밖에 안 남은 거야. 수능이 끝나면 여러분한테 어느 누구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책임이지 뭐. 공부 열심히 하고 학점 잘 따고 스펙 잘 쌓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어떤 직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있겠지. 근데 이제 현재 1학년 거의 내신이 좀 많이 안 좋아. 그런 친구 많지. 그것도 이제 개별적으로 얘기를 좀 할게. 키 박히니까. 근데 안 좋다 할지라도 거기서 에이 난 망했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복구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강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것들을 살을 더 붙여서 우리가 진로를 어느 정도로 수렴할 수 있는 방향은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지나간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지나간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혹은 내가 잘하는 것들에 에너지 집중해서 뭘 해야 될 것인지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 일단 교과 기준으로는 이렇게 이 겨울방학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이 겨울방학 때 내가 약한 과목들에 집중해서 뭔가를 해내겠다. 영어면 영어, 국어면 국어. 난 제발 영어랑 국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탐이랑 가탐은 웬만큼 우리도 하더라고 나중에라도. 근데 영어 국어는 진짜 힘이 많이 들어 올리기에는. 설마 한국사 막 개판으로 보고 그런 사람 있는 거 아니지? 한국사는 그냥 따라오는 거지 얘들아? 설마? 아니야. 뭐 어쨌든 간에 영어 국어에 힘을 주는데 내가 영어 국어를 뭐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 사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길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선생님한테 그거를 잠깐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선생님 대략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어차피 개별적으로 면담 좀 할 거니까. 알겠지? 자,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목차. 갑자기 이 목차에서 수열에서 자 여러분 지금부터 갑자기 흐름을 바꾸어서 소단원이 3개 있거든. 그걸 찾을 거야. 어디를 보고? 개념원리 수학원. 자 지금 바로 시작해. 10초. 누가 팔짱 끼고 있냐? 책 안 넘기니? 우와, 누가 책을 이제서야 가방에서 꺼내고 있니? 어머 얘들아 10초 다 지나갔다 얘. 말할 수 있니? 3개? 눈을 왔다 갔다 말고 정면 딱 응시. 눈 응시. 자 뭐니? 3개. 1번. 맞아. 뭐냐고?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지. 2번은 수열이야. 3번 그거 세 글자인데 상당히 이제 입에 안 익는 입에 안 붙어 잘 수학적 귀납법이지. 여러분아 자 아까 썼던 목차 썼던 노트 있지 여러분 거 지금 있지? 펜 있지? 지금 그 3개 다다닥 써보자. 또 역시나 30초. 됐어. 너무 짧지? 선생님이 30초로 해놓고 20초에 끊는 경향이 있어. 자, 그럼 다 썼으면 수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워밍업이야.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수열은 수의 나열이잖아. 수의 나열. 숫자들을 샹샹샹샹 나열하는 건데 얘들이 규칙이 있네? 그 규칙이 있는 나열인데 규칙 중에서 조금 특이한 규칙이 차이가 같은 거 혹은 비가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양대산맥을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이라고 하잖아. 들었지? 양대산맥이라고. 그럼 양대산맥 이외에 나머지 산맥도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수열의 대표적인 얘들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있어. 근데 이것 이외에도 짜잘하게 다른 수열들이 많이 있다. 심지어
규칙이 없는 수의 나열도 존재해. 시험 문제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등장해. 특히 수능에. 수능은 킬러 문제로, 수열 문제로 나올 때는 요즘 그게 트렌드야. 수학적 귀납법이랑 약간 엮여 있어서 이웃한 항 사이의 어떤 관계를 알려주고 그 규칙에 맞는 뭐 6번장을 구하라. 이거 수능 문제도 있었거든. 아니면 10번장을 구하라. 이런 게 문제야. 머리를 좀 쓰는 거지. 어떤 규칙인지. 근데 걔들은 딱 판에 박혀있는 애들이 아니거든. 그건 그렇고 여러분 다시 끌고 와서 수열은 규칙 있게 나열하는 거야. 근데 규칙이 차이 같은 규칙이야. 그럼 어떤 수열? 등차 수열. 비가 같은 규칙이야. 그럼 어떤 수열? 등비 수열. 근데 이거 말고도 규칙이 아예 없는 수열도 있고 이거 말고도의 어떤 다른 규칙이 있는 수열도 있고. 근데 등차 등비가 양대 산맥인지라 걔들을 알면 너네가 문제 한 70% 정도는 다 풀 수 있을걸? 괜찮지?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 살펴볼 거야. 예고편이었어요. 여기부터는.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은